안녕하십니까. 게이미 무명입니다. 오늘 수요일 영상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오파스넷 그리고 리비안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공매도 이제 전면 금지, 예, 물론 말씀드리지만 한시적으로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일단 제가 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 증시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부의 그런 시장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분석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런 테크니컬적인 거나 차트적인 분석을 요 기간 동안에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이후로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이제 메일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제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하지만 이제 또 각자의 상황이 좀 있겠지만은 좀 지속적으로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계속해서 이제 꼭 테크니컬적인 거나 차트적인 분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분석을 좀 이어가 달라는 그런 요청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분들은 부탁을 저한테 부탁을 한 거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저를 좀 또 좋게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예, 제가 응답을 해야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이렇게 증시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런, 또 어찌 보면, 듣보잡 유튜버, 주식 유튜버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잘난 것 없는 항상 부족한 영상이지만 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테크니컬적이고 뭔가 차트적인 분석, 예,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좀 무의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차피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고 같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투자자로서 같은 어차피 고민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생각들, 제가 바라보는 시각들, 그런 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따라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요 정도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좀 이렇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얘기를 자 말씀드릴 텐데, 자, 어제 이제 그 중국 특허 이제 기사가 있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또 요 모양 요 꼴이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날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전전날이죠. 이제 공매도 발표하고 첫날인 월요일에서는 이제 이제 폭등. 근데 그 폭등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폭등이 일어난 것이고, 또 그 다음날 또 화요일은 또 대폭락을 또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한국 증시가 이제 도박판이 되어버렸다. 예,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막 뜬금없이 상한가는 상한가든 뭐든 폭등이 되고 어쨌든 또 폭락이 오고 굉장히 이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런 혼돈 속에서 결국 털리는 것은 개미다, 개미.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얘네들은 다 보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게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은 저도 세력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 수십 년간의 지난 어떤 경험을 토대로 보면 굉장히 진짜 신통방통할 정도로 딱 못 버티고 뭔가를 딱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오르고 뭔가 될 것 같아서 또 사면은 또 그때부터 꼬라박고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그리고 살짝 오르더라도 뭔가 개미들로 하여금 기대치를 엄청나게 주고 나서 또 추가 매수가 딱 들어가면 또 꼬라박고 정말 기똥차게 개미들을 괴롭힙니다. 마치 진짜 뭐 컨닝하듯이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가가 흘러갑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뭐 사실에 뭐 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인지하세요. 그냥 제가 과거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주린이든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이렇게 이용당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은 지금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 지금 이 시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뭐 공매도를 쳤던 종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과거 영상에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를 치지 않습니다. 왜 공매도를 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막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막 안티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이거 뭐 얼마 간다, 뭐 5,000원 간다, 5,000원으로 떨어져야 된다,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분들이 있는데 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왜 공매도 세력들이 안 건드릴까요? 바로 그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건드릴 가치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게 없다 이거죠. 제가 저번 주가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차트가 이렇죠. 지금 완전 쭉 떨어져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겠죠. 여기서 더 떨어질 어떤 그런 폭이나 확률보다 이게 주가가 올라서 그 오를 폭과 확률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손실과 내가 얻을 이득을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100원을 놓으면 100원에서 내가 잃어봤자 20원, 30원 잃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올라타면은 1,000원, 2,000원도 3,000원도 먹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위치다 이거죠. 물론 1,000원, 2,000원, 3,000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포지션에서는 팔 포지션이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물론 이 종목이 소외주라서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뭐 다른 지금 주가가 진짜 떨어진 만큼 떨어졌고 지금 바닥이고 뭐 이런 이유보다도 소외주니까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어쨌든 됐든 간에 그들이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목들을 섭렵하기가 힘들잖아 사실상 개미가. 근데 세력들은 모든 종목들을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투자 상황에서의 소외주인 거 하고 세력들이 뭐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나 이런 애들이 알면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세력들인데 얘는 떨어질 것보다 오히려 호재 하나 터져버리면 폭등할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공매도 그런 누적량이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뭐 폭등한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은 평소에 엄청나게 공매도 때려 맞은 종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려 맞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난 쇼커버링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내년 상반기면은 6월 말까지인데 말이 6월 말까지지 연장 또 한 번 해버리면 맞잖아요. 6개월 연장할지 뭐 1년 연장할지 알 수 없거든요. 내년 경기도 계속 지금 안 좋다는 그런
신호가 곳곳에 감지되기 때문에 어찌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내년 좀 상반기까지는 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일단은 급한 대로 정부에서 시장 개입을 내년 6월까지 일단은 전면 금지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쉬워하지 마세요. 딴 데 뭐 폭등하고 다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폭등한 거 화요일날 다 반납했잖아. 결국에 아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이 그거를 다 정리하고 자기네들 쇼커버링으로 급하게 쫙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다시 주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무의미해졌죠. 그럼 여기서 또 개미들은 또 기대하는 거야. 또 날아가나? 월요일에 그 폭등의 맛을 또 보게 해주나? 해줄 거야 하다가 그게 시간이 흐르고 아니면 살짝 한 3%, 5%, 3%, 5% 조금 부족한데 한 몇 프로만 더 올려주면 한 10%, 그냥 5%만 더 올려주면 그냥 익절하고 나갈 건데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쯤 한 5%, 6%에서 그냥 그날 마감하고, 그럼 이제 자기는 10% 오르면 팔려고 했는데 5%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지. 내일 또 오르겠지 하고. 다음날 좀 장 초반에 한 2% 더 올랐다, 어제 5%에 이어서 한 2% 더 올랐다가 확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개미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어제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없거든. 공매도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이 증시 시장에서, 한국 증시 시장에서는 신이야, 신. 자기들이 곧 신이고 법이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런 저항 세력이 없는 거야. 왜냐면 주식 시장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가를 조작해서 끌어올리려는,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제가 꼭 세력이라는 게 꼭 불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주가를 또 반대로 공매도 치는, 숏을 치는 또 세력도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견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숏치는 이거를 아예 전면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놀자판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우리 먼저 찜한 종목은 서로 침범하지 말자. 야, 너희는 너희들대로 그냥 종목 찾아서 너희 거기서 헤쳐먹어. 우린 여기서 개미들 등골 빼먹을게. 정부에서 허락해 준 거야. 정부에서 밀어줬잖아. 정부에서 내년 6월까지 더 연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내년 6월까지는 개미들 다 등쳐먹고 해서 개미들 서민들 못 먹고 못 살게 해라.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먹고 사는 문제에 놓이게 해서 정치에 관심 안 가지게 해라. 이런 판국이에요, 지금 한국 증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초반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특히 그 뇌가 없는 개미들, 무슨 공매도만 금지했다 하면 무슨 진짜 한국 증시 대박 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들 종목들이 개고평가인지도 모르고, 네? 공매도만 없으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완전 철딱하게 완전 철석하니 딱 믿고 있는 그런 개미들이 지금 완전히 흥분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흥분한 개미들이 쳐맞고 두드려 맞고 계좌가 막 녹고 허탈하고 막 거의 자포자기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때까지 일단은 시장이 뭔가 조금은 더 침착함을 찾을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일단 기다렸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나한테 물어본다 하면은 명확하게 이거를 보면 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계속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수급 상황이 이렇고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시장이 침착함을 찾을 때까지는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래도 그 와중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폭등을 했다, 만약에 폭등을 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그릇만큼 적당히 익절하고 일단 빼라.
탈출해라 이겁니다. 그 폭등을 잘 이용해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조금 비우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적당히 나와서 대기 타라 이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1차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뇌가 없는 개미들이 막 흥분했던 이 개미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지쳐 떨어지고 뭐 돈 다 털리고 진짜 막 그렇게 됩니다. 뭔가 이 주식시장이 소강 상태, 뭐 박스권, 어쨌든 뭔가 이 정체된 분위기에 이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슬금슬금 1차적으로 들어옵니다. 2차는 뭐겠어요? 2차 때는 그때까지 뭔가 눈치 보면서 시장의 어떤 충격을 거의 안 주다시피 자기들이 움직일 겁니다. 주식을 매입을 하고. 왜냐면은 완전 주식이 막 뭐 처음에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게 계속 변동성이 클 수는 없거든요. 어느 시점 가면은 시장이 침착함을 찾아요. 어느 순간 그게 침착함인지 그냥 자포자기 상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변동성이라는 것들이 작아집니다. 그때부터 이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1차적인 움직임을 움직이고 2차 때는 뭐겠습니까? 정부가 이미 개입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마들이 내년에 이제 총선 끝나고 6월 달에 이거를 공매도를 금지한 거를 연장할 건지 아니면 끝낼 건지. 근데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하고 끝낼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일단 내년 총선이 끝나고 이제 그때쯤에 총선도 끝났고, 예, 국민들이 이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스처에 멍청한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하겠죠. 예,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거든. 끝난 직후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서 계속해서 그런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공매도 전면 금지한 거 빨리 풀어라. 너희들만 이제 너희들 금융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세계의 어떤 그런 어떤 좀 평판이 있는 어떤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환경에 대해서 등급 조정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또 충격을 받고 주가 더 떨어지죠. 외화 자본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를 약간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장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지금도 아마 정부는 그런 압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에서 뭐 나불나불 거리든가 말든가 당장 내년에 우리 지금 총선이 더 중요하지. 국가가 중요하겠냐. 지금 여당이 국가가 중요하겠어요. 뭐 우리나라 경제 살림이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직 그냥 선거. 또 선거 이기고 나면 또 당분간은 다음 대선 때까지는 또 지그들 멋대로 막 개판 5분 치다가 또 선거 또 다가올 때쯤 되면 또 멍청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왜?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국민들은 멍청하거든. 그냥 저거들 앞에 밥그릇 조금 갖다 주면은 또 헬렐레 혓바닥 내밀면서 그냥 괜히 이게 영화나 이런 데서 국민들을 개돼지라는 이런 표현이 개돼지 같이 행동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국민들한테 개돼지라고 외국 선진국에서 국민들 대놓고 있잖아요.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언론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그런 표현 자체를 안 써요. 왜? 그만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표현조차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멍청하거든. 개돼지라고 표현하든 뭐 좌파, 우파 정말 한물간 그 단어들 좌파, 우파 이 언제적 이 얘기입니까 이게. 어쨌든 보수 진보라고 안 하잖아요. 좌파, 우파라 하잖아. 저는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예상은 내년 6월 연장 이런 걸 안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세력들이 2차적인 움직임은 그 정부 개입으로 인한 이 증시 상황이 끝날 것이냐. 이거를 볼 것이다. 정부가 만약에 손을 뗐다. 뭐 전면금지를 이제 종료한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날아갈 거다. 날아간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고평가인 이런 종목도 골라가지고 또 공매도 쇼 때리겠죠. 정말 어려워. 일단 거기까지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흥분된 시장, 이 지랄 발광을 하는 이 시장을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세요. 종목들도 보면은 우리 종목들은 특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아무런 뭐 발광을 안 하잖아. 예. 왜냐면 공매도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매도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분명히 거기서 개미들이 얻는 것보다는 분명히 잃은 개미들이, 손해를 본 개미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회복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 종목들이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은 완전 개고평가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공매도를 미친 듯이 공매도를 친다 하면 미친 듯이 개고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아무 종목이나 공매도 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런 분석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매도를 치니까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개고평가니까 공매도를 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공매도 치는 그 어떤 세력의 리포트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리포트를 보게 돼, 분석을 보는 거예요. 분석이 말이 된다, 분석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같이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들은 공매도는 안 치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은 그 해당 종목에 아주 고평가된 그 주가가 문제인 거예요. 공매도를 치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이런 어리석은, 정말 개돼지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발상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공매도. 근데 보세요. 정부가 왜 전면 금지했을까요? 폐지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아프리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아프리카가 되고 바로 중국이 되는 겁니다. 예? 소말리아가 되는 거예요. 근본 없는 국가가 금융 시스템을 가진, 근본 없는 금융 시스템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룰을 막 바꾸고 조정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뉴스에서 떠들죠. 전에는 그래도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 경제 위기 상황이 이제 닥치고 나서 이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아무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이걸 왜 했냐 이거죠.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어찌됐든 간에 이 씻을 수 없는 이 이미지, 국가 이미지, 이거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우리 MSCI 지수에 편입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다. 이런 장난짓거리를 치니까, 예? 선진국 그 지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인 이 수급 상황이 완전히, 그냥 체질 개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 개미들한테 좋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주가 수준이 80점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 어떤 그 폭보다 올라갈 폭이 훨씬 많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지금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절대 팔 위치가 아니다. 두 번째, 공매도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공매도 전면 금지 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로 인한 어떤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은 이런 상황을 분명히 이용하려 들 것이고 그런 맛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서치를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선택이 된다면은 이유 없이 막 급등하든지 아니면 전에는 뉴스를 내놔도 기사를 내놔도 별 반응 없던 그 정도 수준의 기사에도 막 폭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게 당연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아래로 떨어질 그게 원래부터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일단은 제가 그때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대응은 하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뭐 3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자기가 뭔가 수익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까지도 급등을 준다면은 적당히 비중을 줄이든지, 예, 비중을 완전히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중을 줄이든지 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한탕주의보다는 좀 더 안전한 그런 페이스로 우리가 비중 조절을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면은 그런 급등 뒤에는 또 뭐가 온다? 반드시 또 폭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뭔가 대응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정도,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일단 그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미처 대응 그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면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 속에서도 우리가 비중을 더 늘려나가는, 그러니까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매매법으로 좀 비중을 좀 더 크게 나가는. 어쨌든 종국에는 그 허셉텐 바이오시밀러 승인 여부는 우리 꼭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 종목을 버리든 더 투자를 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하는 걸로, 꼭 그거는 저는 꼭 볼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 사이에 혹시나 장난질 치는 이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 언제든지. 그거는 비단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폭등할 걱정도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이유, 우리는 원래 공매도 두드려 맞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쇼커버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하지만 세 번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세력들이 요거 장난칠 만한 종목인데 괜찮은데 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장난질 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은 또 차차 또 영상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떨어질 걱정도 안 해도 되지만 올라갈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어쨌든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은 이렇게 끝내고 다음 종목은, 자,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공매도 전면 금지, 이런 좀 갑자기 빅 이슈가 터지면서 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느냐고 이제 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파스넷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도 뭐 솔직히 처음 들어본 종목이고, 이분 때문에 제가 짧게 공부를 좀 하고 좀 매물대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을 조금 그어봤어요. 이게 지금 이분이 15,5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금은 높은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14,000원, 17,000원 요 매물대 좀 깨기가 좀 쉽지는 않다. 예, 잘 안 깨질 거다. 요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공매도 부분도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주가가 오파스넷이 현재 적정 주가보다는 좀 살짝 높다고 생각해요. 예, 살짝 높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지금 공매도가 일단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고평가적인,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약간 고평가를 해가지고 공매도 치지 않습니다. 예, 공매도 물량들이 조금 들어오더라도 뭐 약간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소량 정도의 공매도만 이제 들어오겠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빗대어서는 이 14,000원, 14,700원 요 매물대는 좀 당분간은 걱정 없이 지지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오를 때 이 어떤 저항선이죠. 이제 이 저항선을 얘가 뚫어낼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거래량은 제가 볼 때는 그리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이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뻗어 나가고자 하면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면 그냥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승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돈의 어떤 이 증시 상황에서 대박을 원한다.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많이 먹을 게 많이는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조금 있다. 박스권이라 하면은 요 아래에 14,000원, 14,700원 여기가 이제 아래, 박스권의 아래 단이고, 윗단은 여기 조금 폭이 좀 커요. 큰데 17,000원과 19,000원이에요. 예, 하면 여기 2,000원인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일단은 17,000원대를 뚫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제가 이런 분석들이 필요가 없다는 게 뭐겠어요?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분은 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익절 구간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장투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제가 장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당분간의 어떤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하단 14,000원, 14,000원에서 14,700원 이 하단이 뚫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자 나오죠. 지금 내가 15,500원에 샀는데 떨어져 봤자 14,000원에서 14,700원이다. 이 정도의 로스를 내가 감수하고 한번 슈팅. 왜냐면 그렇게 장난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17,000원, 요 19,000원 이 매물대를 쉽게 뚫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잃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한번 감당해볼까? 요런 이제 투자자면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고, 내 여기 뭐 잘못 또 물리면은 골치 아플 것 같다. 막 이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때 뭐 정리하고 그냥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전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주가보다는 조금 고평가다. 적정보다는 많이 고평가는 아니에요. 예, 적정 주가보다는 제 분석에 의한 적정 주가보다는 조금 고평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도 어제 보면은 살짝 쇼커버링이 일어났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그동안에 공매도 물량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뒤에 이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관심을 안 가지면은 스물스물 요 하단선에 달라붙을 거예요. 14,000원, 14,700원. 그래도 이런 어떤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거래량이 일어났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완전 이 카오스에 빠진 이 한국 증시 상황에서 한번 또 슈팅 주면 또 세게 줄 수 있는 그런 슈팅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냥 어찌 보면 도박 같은 거죠. 예. 근데 잃어봤자 지금 현재 주가가 16,500원이니까 잃어봤자 한 2,000원 잃는다 생각하고 주당 잃어봤자 한 10%, 15%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슈팅에 한번 베팅을 하겠다. 요렇게 하면 베팅을 하시고, 아니면은 요 정도 먹고 일단은 빠져서 좀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왜? 진짜 이 변동성이 크고 진짜 이 완전히 개판 5분 전이 이런 지금 너무나도 복잡한 지금 증시 지금 뭔가에 흥분돼 있는, 근데 그 흥분이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 흥분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미쳐 있는, 이성을 잃은 거야. 아마도 이성을 잃은 증시이기 때문에 좀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한 발짝 물러나 있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또 괜히 또 제 말 듣고 또 폭등했는데 또 저 멱살 잡으러 또 오려고 하지 말고 저는 도박하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박의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이 만약에 뭐
그 구독자분이 14,000원대에 매수를 했다 하면은 저는 좀 대기 타바라 할 것 같아요. 근데 15,500원 좀 애매하다 이거죠. 뭔가 의미 없는 자리에서 뭐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500원은 애매하다 이겁니다.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금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주가이기 때문에 14,000원대면은 조금 저는 손실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0원, 14,700원 요 매물대가 어느 정도 받쳐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죠. 거기다 제가 무게를 좀 실어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매수한 평단가가 15,500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리스키하다 이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익절하고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 슈팅할 이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낮아요. 슈팅을 갈 그런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낮은 확률에 베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평단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익절하고 일단은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본인의 판단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리비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트는 리비안입니다. 자,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미국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은, 이것도,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그 상회할 거라고 또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미 그 예상을 예상했다. 예, 요렇게 표현하시면 좀 맞는 것 같아요. 늘 이제 미국 주식은 주식의 어떤 본연의 어떤 성질대로 좀 선반영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그런 또 데이터 기반으로 굉장히 그 숫자 넘버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런 또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래서 꼭 발표할 때는 주가가 크게 미동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3분기까지는 잘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 또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우리 올해 가이던스가 원래 5만 대에서 한번 2분기 그때 5만 2천 대로 2천 대를 더 늘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3분기를 발표하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5만 2천 대에서 5만 또 4천 대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자기 이제 한 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는 이제 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3분기 실적 발표를 남겨놓고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인데 이미 얘네들이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할 만큼 어느 정도 지금 뭔가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이미 그런 또 추세, 그러니까 손실액이죠. 예. 손실액도 또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액이 줄다 어느 순간에는 수익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 시점. 예. 이 CEO도, 리비안 CEO도 이제 내년에는 이게 수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체 이제 순수익으로는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량을 팔면 팔수록 지금은 손해인데 이 손해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손해인데 이것이 전체 순수익으로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체 이제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수익이 생기는 그거는 내년에 가능하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저도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세계의 어떤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4분기까지 잘할 거예요, 당연히. 근데 내년 1분기, 2분기가 3분기, 내년이 어찌 될 거냐. 주식은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는 소비자들의 어떤 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심리뿐만이 아니고 좀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어떤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관심이 조금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전기차 시장. 이게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 가까운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얘네들이 얼마나 생산을 올리고 빨리 그 손익분기점을 언제 돌아서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테슬라는 아니겠지만 리비안은 그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못 버티면 10년 뒤, 20년 뒤가 없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에서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놓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플랜대로 혹은 그 플랜의 그 이상이 되는 결과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예, 그리고 손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다른 뭐 충전소 인프라나 충전기 인프라나 뭐 조지아 공장이나 뭐 알토 플랫폼 개발이나 다른 부품의 모터나 배터리의 어떤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착실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 이 리비안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가 너무 좋아요. 차가 너무 좋다. 예, 저도 진짜 빨리 타보고 싶습니다. 한국인 언제 들어오는지 뭐 승인받고 뭘 했다 하는데 우리 한국인은 언제 파는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내 수요도 지금 생산량이 안 따라져 갖고 그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소비자들한테도 그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데 외국에 팔 물량이 아직은 없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용자 후기들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사용자 경험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플의 아이폰 이게 어떻습니까? 그에 앞서 가지고 아이팟에 대한 어떤 사용자의 경험 거기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용하고 그 후기들이 그 경험의 어떤 후기들이 또 공유가 되고 또 공유한 다른 또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해서 해보니까 진짜 무슨 광고나 이런 게 아니었고 진짜 그 경험대로 정말 부드럽고 그 당시에 획기적인 그런 스마트폰이었다. 그렇게 계속 차곡차곡 그런 이미지들이 쌓여서 현재의 어떤 애플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비안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 아주 좋은 평이 아주 좋은 이런 후기들이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 사용자 경험 후기 좋았던 이 사용자 경험 후기를 까는 소비자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좋다. 근데 사용자 경험 후기를 얘기할 때 진짜 완전 진짜 100%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없거든요. 물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사용자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거는 좀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은 별로라고 했는데 나는 조금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충분히 뭐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절대 뭐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물론 또 반대로 여기 좋다 했는데 누군가는 또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좋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쨌든 소비자 경험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이런 조지아 공장, 그리고 뭐 생산 대수, 꾸준히 상승하는 생산 대수나 이런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시장의 어떤 예상을 다 엎어가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만 이어가도 분명히 내년에는 뭔가 될 것이다. 물론 저는 2025년도까지 봐요. 조지아 공장에 대한 그것이 저는 완전히 리비안의 어떤 이 주가 움직임에 대한 이 터닝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주는 게 조지아 공장이 아니겠는가, 알토 플랫폼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때 뭐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뭐 생산 대수나 딜리버리 대수도 완전히 이제 종전과는 다른 넘버링이 나올 것이다. 노려보기 때문에 저는 2025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장기 투자하는 저로서는 당연히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싼 가격에 많이 매집해 놓는 게 지금은 최대 목표입니다. 무슨 돈으로? 여윳돈으로.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전략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바라는 것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박입니다. 어쨌든 요런 시각으로 좀 리비안을 꾸준히 봐주시고 응원하시는 것이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정말 진짜 뭐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근데 그게 좀 힘든 게 앞에서 실제 그걸 했잖아요. 생산 대수, 딜리버리 대수가 나왔기 때문에, 잠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무슨 뭐 서프라이즈 어떤 실적이 나오기는 사실상 힘들죠. 예. 뭐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이라는 게 그쪽에 일단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리비아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런 주가 좀 하락이 있었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비안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거시경제에 의한, 물론 그 거시경제에서 오는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차량 판매가 조금 고조를 이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때 야금야금 우리 매집 물량을 매수해 놓으면은 저는 2025년 늦어도 26년에는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큰 좀 부를 축적하지 않을까 하는, 솔직히 지금 기대가 많아요. 하지만 겉으로 진짜 표현 안 할 뿐입니다. 싸게 사면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로. 저는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매집할 때까지 안 올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인데, 어찌됐든 간에 요럴 때를 잘 이용해서 물량을 조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예, 저는 테슬라가 아닌 리비안을 선택하는 이유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리비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그래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 날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